안녕하세요. 마담 수환입니다. 아기 낳으신 분들 처음 임신하면 초음파 검사 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깜빡깜빡 불빛처럼 심장이 뛰고 있는 아기 기억하세요? 임신 7주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아기 심장 소리를 처음 들려주는데요. 근데 그 소리가 굉장히 커요. 쿵, 쿵, 쿵. 이렇게 우리는 아기와 첫 만남을 하고 감격스러워 눈물이 핑 돌면서 코끝도 찡해지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 아기를 위해 막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같이. 맞죠? 그런 다음 뭐 하세요? 서점 안 가요? 서점 가서 제일 두꺼운 임신과 출산이라는 책 사잖아요. 그래도 뭔가 1% 부족해. 책 한 권으로는 갈증을 느끼고 또 다른 지식과 사례를 고파하죠.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주최하는 산모교실을 대부분의 예비맘들이 참석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 2차 확산으로 인해 다 취소돼 버렸어요. 더운 날씨에 마스크 착용하고 외출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지만 특히 예비맘들은 집에서만 지내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고역이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루하고 둔한 임신 기간을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백화점 산모교실에서 배우는 것들을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제목은 코로나 시대에 헤쳐나갈 스마트한 산모교실입니다. 사실 이번에 프라이빗한 산모교실을 계획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진짜 기대됐었거든요. 꽃 팔찌도 달고 다음 기회에 꼭 보여드릴게요. 태교가 뭐죠? 태교는 임신을 하면서 엄마가 뱃속에 태아에게 좋은 영양을 주기 위한 가르침을 말해요. 옛날부터 임산부에게는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생각하며 좋은 것만 들으라는 지침이 늘 따라다녔잖아요. 임산부의 생활에 따라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턱대고 따라하는 태교보다는 자신만의 태교법을 찾아서 하면 태아도 더 행복해지겠죠? 나 때는 말이야 날콩도 갈아먹고 수학 정석 문제도 풀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태교가 필요한가요? 태교는 아기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뿌리를 만드는 섬세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서양의 태교는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데요. 동양에서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태아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 때문에 나이를 1살 먹는 이유라고 합니다. 태교 지침서에는 임신 중에 임산부가 해야 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규정하면서 또한 아빠의 언행과 마음 상태도 임산부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다고 해요. 오늘날 자국 내 환경과 부모 사이의 상호작용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태교의 영향력은 뱃속 10달이 출생 후 10년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다 속담으로 확인된 거죠. 저 역시 두 아이의 태교 방법이 첫째와 둘째가 달랐어요. 첫 아이 때는 정말 유별나다 소리를 들으면서 태교를 했거든요. 4주차부터 핸들 놨고요. 모든 우주가 이 아이를 향해 돌 만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둘째는 제가 산전 우울증에 걸려서 사실 많이 울었거든요. 지금 둘째는 싫은 게 많고 첫째 아이에 비해서 되게 많이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둘째를 보면 많이 미안해요. 확실히 태교 영향은 확실하게 받는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진짜. 엄마와 아기는 탯줄이라는 큰 핏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가 행복한 기분을 유지하면 태아도 행복합니다. 실감하시나요? 임산부가 행복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뇌의 활성을 돕는다고 해서 태아의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첫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중요해요. 태아는 모체를 통해 명암을 느끼고 밤과 낮을 구별하는데
산모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태아의 생활 리듬도 깨지기 때문에 산모가 일정한 생활 리듬을 지키면서 그 습관은 그대로 태아에게 전달되어 태아의 정상적인 생활 주기를 가져오고 이것이 결국 태아의 뇌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둘째, 산모가 자신의 배를 정성스럽게 쓰다듬는 방법은 태어나기 전부터 태아에게 스킨십을 해주는 아주 좋은 피부 자극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엄마와 빈번한 피부 접촉을 하는 경우 아기의 지능이 월등하게 높았다는 연구 결과는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니죠. 영아기의 피부 자극은 곧 두뇌 자극으로 이어지고 결국 두뇌 발달이 더욱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태교는 언제 하나요? 올바른 태교를 위해서는 자궁 안에 자라는 태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해요. 미리 알아두고 공부하는 것이 태교 시작의 준비 사항이며 진짜 태교는 그 이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임신 중 태아라고 부르는 시기는 의학적으로 정확히 구분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된 후 약 9주부터 출산 때까지를 태아라고 부른대요. 태아는 마지막 생리일로부터 환산하면 역시 2주를 더하여 11주 이후를 일컫는데 흔히 병원에서 계산하는 임신부의 임신 주수가 되며 이것을 기준으로 각종 검사, 날짜 및 분만 예정일이 되는데 숫자가 나오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암튼 결론은 임산부들은 특히 임신 12주 이전에 약물 포함 나쁜 환경에 노출해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기의 태교는 정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주로 임산부에게 육체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휴식, 안정 등의 신체적인 태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남편분의 협조가 절대적인 거 아시죠? 그럼 태교는 어떻게 하나요? 태교를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남편은 조력자. 태교는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 태아에게 가장 좋습니다. 우선 남편에게 태교의 중요성을 이해시켜 주시면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거예요. 임신 후기가 될수록 배가 불러 움직임이 불편하니까 어떤 태교를 하든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주변 환경을 좋게 만들어라. 임신 중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혹시 보기만 해도 짜증난다 하는 물건들은 과감하게 버려서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세요. 입덧을 유발시키는 악취나는 싱크대나 냉장고 냄새도 남편한테 부탁해서 치우는 것이 좋아요. 다음은 조언자를 가까이 두어라. 태교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태교가 좋은지 궁금한 것이 많다면 먼저 출산한 경험이 있는 조언자를 만들어 두고 궁금할 때 물어보는 것이 좋겠죠? 저요. 마담 스완 저요. 또 앞으로 다가올 출산과 육아를 대비해서 미리 도움을 청해 실전에 대비를 하시면 한결 마음이 편하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출산 매니저를 추천해 드려요. 다음은 병원 선택인데요. 개인 병원, 산부인과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본인의 건강 상태와 각각의 병원 시스템의 장단점을 교류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산부인과가 단순히 진료만 보는 곳이 아니라 모유 수유와 태교 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면서 또 임산부 체조나 요가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선택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잖아요. 찾아보면 평소 궁금했던 정보를 얻으면서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거나 좋은 그림을 관람하는 사이트는 임산부들이 태교하기에 좋고 요즘 유행하는 태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인터넷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태교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임신을 하면 산모님들은 태어날 아이를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는데요. 그중 아이의 정서를 위한 태담 태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태아는 4주에서 6주에 걷기와 중간기가 생기기 시작해 7, 8주가 되면 모양을 갖추고 6개월 무렵이면 완성된다고 해요. 태아가 듣는 소리의 대부분은 엄마 소리인데요. 태아는 3개월이면 청각기관이 발달하고 5개월이 되면
외부의 소리를 듣는다고 했잖아요. 아이를 위한 태명을 부르면서 부드럽고 분명한 목소리로 다양한 주제와 느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기에게 좋은 자극과 정서적 안정을 줄 뿐 아니라 엄마와 태와의 정서적 유대를 깊게 해줍니다. 제가 만난 인상적인 태명은 러브인데요. 발음이 참 예쁘더라고요. 왜 주제곡도 있잖아요. 그 L is for the way. 돌잔치 때 틀어주면 왠지 그 아기의 주제곡 같아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청각은 발성에 중요한 자극이 되어 언어 발달의 시발점이 된다고 하니 태아의 언어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가 소리를 내어 아기와 오랜 시간 대화를 하는 것인데요. 엄마의 목소리는 태아에게 가장 직접적인 자극이 된대요. 음악을 들으면서 흥얼거리거나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대화를 통해 그 느낌을 아기에게 말해주는 것이 진정한 태아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악태교가 있는데요. 태아가 외부에서 오는 소리를 듣기까지는 많은 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작은 소리나 높은 음의 소리는 걸러지고 낮은 주파수의 긴 파장의 음만이 전달되기 때문에 임신한 배에 스피커를 대고 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지만 사실 태교 음악은 태아에게 직접 들려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산모의 심리적인 안정과 평온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운동태교를 하는 것은 임산부가 요가, 발레, 체조, 뇌호흡 등의 산전체조를 함으로써 순산을 도우며 출산 후에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어요. 태아는 이미 냄새를 기억하고 태중에서도 오감을 느끼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해 밝혀져서 맛있는 음식 섭취와 향기로운 아로마향 등을 통해 태아의 오감을 자극하고 발달을 촉진하는 오감태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산모 교실의 1단계 태교에 관한 것들을 육하원칙으로 쉽게 풀어봤는데요. 앞으로 저와 천천히 산전체조, 복부관리, 베이비 마사지, 음식 등 다양하고 재미있게 단계별 수업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마담 스완이 도와드릴게요.